해역이 참 어렵죠. 사람들은 당장 불편함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상단 왼쪽에 탑 뉴스가 이번에 위스콘신 대법관 임명을 두고 행해진 그런 선거에서 일론 머스크가 2천만 달러 정도의 여러분들 돈을 투입했는데 불구하고 패배했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좌파 진영이 승리를 한 거죠. 리버럴이 승리했다. 위스콘의 대법관 선거에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의 의도가 좀 이렇게 타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는 아니고 그냥 뭐 미국 선거제도를 내가 잘 모르니까 플로리다 2개 하원 선거구에서 이겼는데 비교적 득표율이 좀 낮았고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위스콘신 대법원 선거에서는 패배를 한 거죠. 사과콜라님 S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 중간 선거에 대한 여러 경고 신호를 던지고 있다. 대중들이 참을 수가 없으니까 관세나 이런 문제를. 이제 미국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좀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스콘신 대법원을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였습니까? 왜 위스콘신 대법원 탄압이 중요했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노력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초기 정책에 대한 유권자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것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민주당 성향의 수잔 클로포드하고 보수 성향의 브래드 쉬멜 판사가 붙었는데 민주당 성향의 수잔 클로포드가 이긴 겁니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주의 입법 및 행정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구성에 따라 주의 정치적 지형이 크게 좌우됩니다.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 하나인 거죠. 위스콘신이. 이번 선거를 통해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이 결정되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선거구의 제조적 노동권 낙태권 등 주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00만 달러의 개인 자금을 투입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파 대법관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든 실패한 겁니다.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실험하는 무대로 여겨졌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같은 초기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애플민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을 하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니까 미국 상황이 그렇게 옛날처럼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연방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6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합치게 되면 미국이 지고 있는 연방 부채가 4경 7084조 달러 정도의 연방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 부채에서 이러면 1년 동안 나가는 이자가 거의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전체 예산의 20%가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관심은 미국의 정시보다도 미국 국채 이자율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집니다. 그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이자율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자 부담이 엄청나는 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미국이 연방 정부의 부채가 36조 2천억 달러 하나로 4경 7084조 달러가 1년 이러면 이자가 1조 달러 예산의 20%가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크게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40억 달러를 절감해야 파산을 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백악관 회의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인데 대중들은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죠. 당장 사람이 잘리는 것이 여러분들 불만인 것이. 미국도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나 도널드 트럼프는 나라의 긴 장래를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계획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한국에도 많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 그럼 재정 적자가 이 정도면은 무역 수지 적자, 물건을 수출하는 거 수입하는 것 사이의 격차도 엄청나게 큽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년에 1조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수출 대비 수입이 여러분들 1조 달러 정도 이렇게 수출보다 수입이 1조 달러가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을 하는데 이번에 첫 선거를 보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타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연간 적자가 1194조 원이네요. 월간 적자가 171조 원입니다. 무역 수지가. 한 주를 1300을 잡아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미국도 지금 다른 나라를 도와줄 사정이 안 되는데 세계 경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레이첼 팡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말씀이신 거죠.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